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임수체질 라이프스타일 연구소의 임동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체질 분석을 통한 후보자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분들이 어떤 체질적 기질 특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어필을 해야 좀 더 국민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죠. 후보자들의 지지도, 또 그들의 선거 활동, 그들의 모습. 자,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체질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각 후보자들의 한번 체질을 분석해 보고 그들의 강점, 약점,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제가 한번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오로지 어떤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자들의 체질을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인지, 또한 그들이 이렇게 앞으로 선거활동 지금 100일 정도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건강 잘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체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요, 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대선 후보 호감도를 한번 한국 갤럽 조사가 한 걸 가지고 한번 봤더니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김동연 후보 거의 활동한 적이 없는데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63.9%나 나왔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호감, 내가 좋아하지 않는 후보는 그 후보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또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상황에서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당 아니면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이런 거는 조금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렇게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보면요. 또 이것도 하나의 이번 선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지 사실 모름 응답 거절이 이렇게 적은 적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 비호감이다. 이거 이렇게 높았던 적 대통령 선거 중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 20대 대통령 선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감도를 보시면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 2등을 달리고 있고 지금 또한 모든 그 지표가 이 두 사람이 경쟁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자,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 김동연 우리 후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저렇게 높은 비호감도를 갖게 되는 게 아마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계속 지지 의향을 받는데요. 자, 이것도 정말 흑백 완전히 갈리네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역시 1, 2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생각보다 지지율은 낮은데 계속 지지할 것 같다. 이거는 어쩌면 사람들이 좀 지친 것 같아요. 맨날 그 후보, 그 얼굴이었는데 아마 김동연 씨 좀 새로운 얼굴이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 것 같고 또 그 호감도는 바뀌지 않는다. 역시 어떤 정당 정치에 조금 피곤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자, 이런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번 선거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까를 바라보면서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하고 가시죠.
많은 분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번 선거 하고 싶지 않대요. 이미 거의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고 그 사람들 찍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플라톤이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멋진 말씀을 플라톤이 했습니다. 자, 좀 마음에 안 드셔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리 잘 쓰셔야 되고요.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순간의 선택이 5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직 선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잘 생각하셔서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게 우리의 의무고, 뽑아 놓으면 일단은 한번 이번에는 꼭 밀어줍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 자,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게 조금 전이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거의 비등비등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나 며칠 전의 데이터를 보면 이재명 후보 32.4%, 윤석열 후보 41.7%, 심상정 후보 4.5%, 안철수 후보 6.3%, 김동연 후보 1.0% 나왔습니다. 자, 이 5명 중에 사실 이번에요, 너무 쉽게 딱 격차가 벌어졌어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거의, 물론 아직 한 3달 남았으니까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2강 구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누구나 다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제 생각입니다. 후보한테 이거는 꼭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꼭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꼭 주장을 해야 돼요. 이제 끌려가면 안 되고, 어찌됐건 최선의 선택,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2명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이런 패턴은 나와 있는 거고, 우리의 결정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보세요. 저도 사실 이거 어제 캡처해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오징어 게임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 같은데요. 자, 2분 지금 줄다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데이터를 보면 막상막하더라고요. 유의차 인정 안 되는 그런 아주 거의 비등비등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상막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눈 크게 뜨고 두 후보자, 그들이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감시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떤 후보자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변수를 다 이겨내는 후보자가 승리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오징어 게임 최후의 승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오징어 게임에서 자, 이정재 씨, 태음인 1타입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자, 우리 박혜수 씨, 소양인 2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이정재 씨 인정 많았고요. 남에 대한 배려 좋았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박혜수 씨랑 우리 같이 그냥 포기하고 살아나가자라고 제안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박혜수 씨, 우리 이정재 씨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런 결단하고 과단하고 좀 오버하는 거 전형적인 소양인의 특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냥 여기서 게임 포기하면 모두 다 살아나갈 수 있으니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런 태음인의 천사 같은 마음 그대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줬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태음인과 소양인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태음인의 싸움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각 후보의 체질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에서는 누가 최후의 승자였죠? 태음인, 일형인 우리 이정재 씨가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같은 태음인끼리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될지 더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개인의 어떤 개인의 지지도와는 또 별개가 하나 있죠.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를 한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를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41.2%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선거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신문에 따라 너무 달라요. 이거 정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날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다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찌됐건 제가 발췌한 이 한국갤럽 조사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준 것이고, 물론 지금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14%밖에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정당을 이미 결정을 한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정의당이 3.0, 열린민주당이 3.5, 국민의당이 2.8% 이렇게 적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나중에 개인적인 어떤 지지도를 보면 또 이 정당 지지도와는 패턴이 다른 게 더불어와 국민의힘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 소수 정당에서는 또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번 선거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 특히 이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건 사람들은 어떤 정당을 민다기보다 일단은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55.6%, 정권을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38.5%, 그리고 생각보다 잘 모름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정당이든 간에 국민들은 이번에는 한번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것. 자,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빨리 알아채고 정권을 연장하고 싶으신 정당 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또 선거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 같은 정치의 문외한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전문가분들이야 더 잘 알아서 해결하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 사상 체질과 후보자들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자, 체질은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만들어낸 사람의 다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람이 다름으로써 성격 유형, 행동 유형, 그리고 발달하는 두뇌 패턴이 다르다는 걸 그런 이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후보자의 체질을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체형을 갖고 있겠다, 어떤 성향이 강하겠다, 어떤 질병에 좀 더 노출되어 있겠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겠다가 대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각 후보자의 체질을 포인트로 해서 한번 각 후보자의 특징과 그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 아주 얇게, 깊이는 제가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얇게 그냥 기질특이성 정도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 태양인 굉장히 독창적이고 완벽주의인 사람들, 소양인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 태음인들 융합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소음인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후보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자, 체질로 보면요, 태음인 2 타입이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떤 분들이 태음인 2였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태음 2의 체질을 갖고 계시고요. 노태우 대통령, 태음 2의 체질을 갖고 계십니다. 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얘기했을 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기업가로는 김우중, 이건희, 정몽구 회장님들이 바로 이 체질이었어요. 자, 누가 봐도 약간 우직하다, 그런 느낌 들어요. 우직하다, 약간 책임감이 강할 것 같은 느낌 들면서 고집이 좀 강할 것 같은 느낌? 바로 태음인 2 타입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 관점에서의 기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또한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권위주의였던 그런 사회에서의 수장. 근데 원래 태음인 2라는 사람들이 좀 더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계속해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조금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3차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속도감 있고, 그리고 좀 더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고, 어떤 사람이 좀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태음 2라는 그 기질 특이성으로 본다면 속도에는 좀 뒤처지고 감각에서 조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나 아니면 행동을 하실 때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뭐 쩍벌남이다,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원래 태음인 2 체질들은 그렇게 걷는 걸음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배 쪽에 무게중심이 잡히고 약간 뒤뚱뒤뚱 팔자 걸음을 주로 걷는 분들이 바로 태음 2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내가 그렇다는 걸 안다면 조금만 신경 써서 걸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체질적 기질 특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 이런 것은 좀 바꿔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요, 제가 정말 한 거의 200~300장의 윤석열 후보의 사진을 봤는데요, 한 번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노란색 컬러의 넥타이를 한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근데 사실은 태음인한테 가장 좋은 컬러는 노란 계열의 컬러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컬러 입으셔서 본인의 이미지를 한 번쯤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태음 2 우리 윤석열 후보, 자, 우직하다, 책임감 강하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한 어떤 반응을 받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는 약간 젊은 층한테도 인기를 얻어야 된다면 태음 2가 갖고 있는 이런 약간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은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바라본 윤석열 후보,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의 체질에 따른 어떤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근데 자, 이분요, 체질은 태음인 1 타입이에요. 자, 태음인은 태음인인데, 자, 그럼 태음인 1 타입과 태음인 2 타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 태음인 1 타입은요, 조금 더 예민하세요. 자, 모든 체질에서 1 타입, 2 타입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1 타입은 약한 장기가 약하고 2 타입은 강한 장기가 강하다 보니까 언제나 모든 체질에서 1 타입보다는 2 타입들이 좀 더 체격이 크고 1 타입보다는 2 타입들이 좀 더 체력도 좋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도 1 타입보다는 2 타입들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재명 후보 바로 태음인 1 타입이세요. 물론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태음인 1타입이라면 자, 이거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고요? 네. 제가 만났던 태음인 1타입들의 약 70%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자,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앓고 계신다면, 물론 이분 안 앓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음인 1타입들이 그런 질병에 노출되다 보면 이게 예민해질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온다면 장이 불안해지면서 장에서 꼭 만들어야 될 세로토닌의 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행복의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잖아요. 자, 이거와 또한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이 멜라토닌, 이 두 가지 성분이 체내에 부족하다 보니 우리 이재명 후보님 예민해질 때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약간 그 예민한 반응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후보라는 이미지는 충분히 국민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안정감 있고 책임감 있는 후보라는 그런 느낌, 결국 태음인2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오셔서 국민들한테 좀 더 신뢰감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한테도 제가 이제 정당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저 파란색 넥타이를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저는 노타이로 가시던지 아니면 약간 노란색 계열의 타이를 좀 매셔주시면 어떨까. 그리고요, 건강관리에서 태음인 1타입은 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자, 앞으로 더 힘든 게 남았죠.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요. 더 힘들어질 거고 체력도 모자르실 텐데, 자, 체력 챙기셔야 됩니다. 장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마지막까지 윤석열 후보랑 경쟁 멋지게 하시겠죠. 자, 제가 이게 드릴 수 있는 코멘트입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 바로 태음인 1타입. 자, 영화배우로 치면요, 정우성, 지진이 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약간 엘레강스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약간 예민해 보일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자기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철수 후보. 자, 국민의당 후보님이시죠. 자, 이분 태음2예요. 사실 이 태음2의 장점은 뭐냐면요, 누가 봐도 착해 보이고 누가 봐도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예요. 거기에 중국의 관상학을 갖고 오면 가장 얼굴에 돈이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후보들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태음2인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 바로 태음2 체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착해 보이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분은 그냥 경제인으로 그냥 계속 하셨으면 어떻을까? 이게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이게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자기 변신이 없다면 이분 어쩌면 이번에 정말 그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철수 후보님한테 조금 지쳐 있으세요. 왜? 매번 똑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만약에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한 번에 어떤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의 이미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이미지 변신 확실하게 해주세요. 본인이 안 된다면 참모진이라도 완벽하게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나는 새로운 이미지로 국민들 앞에 다가가겠다, 이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착한 대통령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게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 체질로 왔을 때 완전 산타크로스 얼굴 하고 계시죠. 너무 착하세요. 책임감 너무 강하세요.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미지를 보면요, 가장 대통령다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세요. 그러나 그 이미지만으로는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심상정 후보님, 자, 심상정 후보님도요, 체질은 태음인 1타입이에요. 자,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5대 정당 후보 전원 태음인들이에요. 자, 이게 뭐 어떤 체질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 어떻게 뭐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세상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님 지금 여러 번 나오셨죠. 또 어느 한 정당의 대표로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미지 변신 이 정의당도 한 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운은 너무 좋으셨어요. 사실 태음이한테 가장 좋은 컬러가 노란색인데 정의당의 이 컬러가 노란색이어서 자,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람들한테 이 정의당이라는 어떤 빛깔을 확 심어주기에는 아직은 모자랐던 것 같고 또한 우리 심상정 후보님도 태음인 1타입이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추진력을 잘 못 보여주셨고 또한 그 태음인 1타입의 어떤 그런 예민함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그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변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도의 시대요. 어떤 컨텐츠의 시대요. 빠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면 이제 예전에 그 3차 때의 어떤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또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심상정 후보인 것 같아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확장성이 꼭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심상정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당 후보 남았죠. 바로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 자, 이분도요 체질이 태음인 1타입이세요. 자, 근데 이제 자, 느낌 딱 보세요. 안정감이 있어요. 뭐 책임감도 있어 보이십니다. 자, 근데 이분도 사실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자, 그런 이미지 그대로 또 갖고 계시고 거기에 사실 저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직 행보는 우리 김동연 후보한테 새롭다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모습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우리 김동연 후보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비전도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제 생각에는요, 김동연 후보님은 뭐 이번 선거보다는 차기에 더 목표를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이미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로? 뭔가 나는 변화를 주도한다.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겠다. 자, 이 메시지라도 확실히 주셔야 다음에 우리 김동연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요,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또한 중간에 한 20년 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전적으로 체질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김동연 후보님, 제가 이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태음인에 분명하고 또 그런 이미지를 주고 계세요. 자, 이제는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혁신, 변화라는 아이콘이 붙지 않고는 미래에 어떤 좋은 득표율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김동연 우리 후보를 보면 나중에 안철수 후보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미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국민하고 잘 맞추지 못하면 제2의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름 제가 우리 김동연 우리 후보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이겁니다. 자, 모든 후보가 다 태음인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아직도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본인의 체질 못 바꿉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분들이라도 뭔가 좀 더 혁신적이고 빠릿빠릿한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한 소양인 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뭔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중책에 맞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밀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쩌면 이렇게 5명의 후보가 다 똑같은 우직하고 착하고 한우물 파고 변화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지요. 자, 그런데 사실 열외지만 한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너스 트랙으로 자, 이분을 소개할게요. 바로 우리 허경영 국민혁명 배당금당 후보님. 우리 허경영 후보가 바로 태양인이세요. 자, 우리 허경영 후보 예전에 한번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좀 내신 적이 있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체질을 갖고 계세요. 바로 태양인. 그래서 그런지요, 정말 이분 정말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대통령 후보일 때 했던 말씀들이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주자. 자, 이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된다였어요. 그러나 허경영 후보가 그때 했던 그 공약들이 지금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분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허경영 후보 제가 그냥 체질로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정말 전체 국민의 0.1%밖에 없는 우리 허경영 후보 정말 독특하다.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등장하시잖아요. 선거운동도 이렇게 하세요. 자, 백마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갑옷 입고. 자, 이렇게 독특한 그런 행동, 그리고 이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저 사람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독특한 언행과 독특한 행동 하시는 거, 자, 이분의 바로 체질이요. 태양인이 돼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 2022년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빨리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더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욕을 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앞에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가해야겠죠. 자, 2022년 대통령 선거일, 자, 3월 9일입니다. 자,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100일 조금 안 됐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각 후보의 체질을 이야기하면서 기질 특이성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각 후보자들의 어떤 참모분이 계시다면 한번 코멘트 해주세요. 그분의 어떤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저는 오늘 제 강의를 유튜브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다. 자,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정치에 관심 가져주세요. 특히 우리 젊은 층, 우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하셔서 한국의 정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들의 대부분이 다 태음인이어서 큰 변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어떤 흐름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홍익인간 정신을 갖고 계신 분,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거를 익혀서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 넘버원 국가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정말 세계에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문화계, 경제, 뭐 다 떴어요. 어디만 아직 옛날로 머물러 있느냐? 네, 정치 쪽만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보태서 정치도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예전의 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 강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각 후보들의 체질을 분석해서 그분들의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도 한번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체질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는데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